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연습 문제에서 그 6번 문제를 이제 같이 이제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닿는 한 그 6번 문제 안에 들어있는 소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한번 풀어보는 걸 목표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면, 음, 음, 예. 그 큰 6번 문제는 이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적분 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테일러 급수와 적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보면 어떤 함수 f가 있고 이것을 점 A에서 충분히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개를 하고자 하는 점이 이제 A라고 했었을 때 그 점에서 충분히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테일러 급수를 이제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 혹시라도 적분을 할 때 함수 f의 원시 함수를 정확한 형태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혹은 다소 좀 복잡한 형태라 하더라도 이렇게 테일러 급수를 이용을 해서 항별적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토대로 해서 그 근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긴 하겠지만, 뭐 지수함수나 뭐 삼각함수나 로그함수 같이 원시함수 형태가 약간 다소 복잡한 형태가 나왔었을 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값, 그러니까 수치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테일러 곱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 6-1번은 지수함수의 적분 근사를 다루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형태의 자연지수 함수가 주어지게 되고, 이것을 그러니까 x는 0에서 우리가 테일러 곱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전개되어진 테일러 곱수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어, 전개되어진 그 테일러 곱수를 활용을 해서 이 3차원까지 이제 그 적분을 근사를 해라. 약간 이런 문제로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어, 우선은, 어, 그 자연지수 함수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거슬리시죠? 이거 자꾸 디롱디롱 소리가 나서, 이게, 어, 어, 보면, 괜찮습니다. 저는 안 들린다. 예, 최대한, 네. 자연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 자연지수 함수를 테일러 곱수로 전개를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전개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테일러 곱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항별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항들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항별적 적분을 먼저 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을 적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분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도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의 무슨, 그다음에 마지막 항을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지수 함수를 x는 0에서 테일러 곱수를 전개를 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테일러 곱수로 전개를 하고 그 테일러 곱수의 각 항들을 항별로 적분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적분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부터 0.5까지 구간에서의 자연지수 함수 EX의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6분의 x 3승 dx 이렇게 되고 얘를 앞서서 이제 각 항별로 적분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분의 3승 플러스 14분의 0.5부터 0까지.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0.5 마이너스 0.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x 값에 이제 0.5를 다 대입을 해서 여기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0.5 더하기 2분의 0.5의 플러스 6분의 3분의 세제곱 플러스 24분의 0.5 이렇게 하고 이 x에 0을 대입을 했었을 때는 0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것들을 싹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 0.648 이러한 이제 결과값이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테일러 곱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적분을 했었을 때 이제 근사를 한 것을 이제 계산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한번 어떤 원시함수, 그러니까 테일러 곱수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원시함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실제 적분을 한번 했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2, 1, 는 이렇게 점, 저, 점,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x자리에 각각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의 0, 그래서 2의 0.5, 마이너스 1 계산을 하면 대략 이 자연상수 2는 2.718이라는 그런 어떤 근사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0.5 수를 하고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대략 11, 그래서 1.6486 쭉쭉쭉 마이너스 1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0.649 라는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곱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적분을 어, 해서 나온 적분을 해서 나온 그 결과값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원시함수를 토대로 해서 도출되어진 근사값을 비교했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근사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를 테일러 나머지 항으로 추정을 하고 실제 값과 비교를 해보라. 약간 이러한 문제가 제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우선은, 어, 제가 제대로 접근을 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우선 확신이 없어서 우선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만 한번 문제를 설명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오차를 그러니까 이 오차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 오차를 테일러 나머지 항으로 추정을 해라. 그래서 잉여항의 라그랑지 형식을 이용을 하라는 얘기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계산은 못했지만 잉여항의 라그랑지 형식의 그 일반화된 형태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요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활용을 해서 그 나머지 항을 한번 식을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x0 n-1이어서 그 테일러의 나머지 항, 그 잉여항이 이러한 형태로 보통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라그랑지 형식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x라는 것은 함수 f를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점이고 요 x0는 이제 함수 f를 전개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이 n이라는 것은 다항식의 차수를 이제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라는 거는 이 x와 x0, 그 계산하고자 하는 점과 전개를 하고자 하는 그 점 사이에 있는 그 어떠한 그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p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 나머지 잉여항을 한번 식을 전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3차까지 지금 근사를 한 거니까 n이 3인 거니까 여기는 4 팩토리얼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 x의 4승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그 테일러의 그 나머지 항의 그 형태를 라그랑지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여기까지만 저는 이제 문제를 풀었고,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해서 실제 값과 비교하는 그 과정까지는 제가 그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혹시 6-1번 문제 제가 이렇게 푼 문제 중에서 뭐 잘못 푼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보태주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번 네, 관련해서 네,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이 라그랑지 형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몰랐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네, 네. 음, 예를 들어서 이 형태를 보면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지워드릴게요, 제가.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 테일러 곱수의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2차 항, 그 다음에 3차 항 이렇게 될 텐데 이 다음 항은 뭘까 하면 음, 이거겠죠? 이제 5 이렇게 갈 텐데 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0에서 2분의 1, 0.5까지의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서 이 값을 근사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이 x가 1보다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항이 갈수록 사실은 이건 4분의 1, 2의 팩토리얼의 4분의 1, 3의 팩토리얼의
이제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음. 이 이 급수의 합이 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3차항까지 사용해서 근사를 했으니까 음. 여기까지 사용해서 근사를 한 걸 음. 텐데 그러면 이제 이 근사값이랑 원래의 여기서 음. 이제 이 근사값 음 2분의 1 제로에서 3차항까지 했으니까 음. 2, 3x3까지 음. 한 거의 근사값은 음. 요거일 거잖아요. 점점점점점점. 음. 근데 여기서 이 근사값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라고 음. 보면 이제 그 근사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이 네 번째 항일 거잖아요. 네. 다섯 번째 항은 또 지수적으로 줄어들 거니까. 음. 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오차가 뭐, 뭐, 대충 뭐 한 300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600분의 1이다. 음. 그다음에 뭐 1200분의 1이다. 그냥 2분의 1씩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점점 지수적으로 줄어드니까 이 오차가 그냥 0에 그러니까 쭉쭉쭉 가면 0에 수렴할 거고 음. 그럼 우리가 3차 항까지 구했을 때 그 오차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사 값은 그냥 이것만 구하면 가장 근사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그러면 우리가 항별로 적분한 것처럼 음. 2분의 1 제로 해서 그 바로 다음 항의 값인 음. 4 팩토리얼 x4 음. dx로 해놓으면 그냥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사값 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음. 오차가 가장 오차를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쉽고 빠르게 근사할 수 있는 건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물론 음. 이 뒤에 것들을 더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더 그 오차도 줄어들겠지만 음. 실제 오차와의 오차가 그냥 오차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보려면 그냥 그 바로 다음 항만 구해서 적분하면 대략 오차가 이 정도 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오차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항이 음. 계속 음. 갈수록 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그 음. 여기 항이 지배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보다도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더한 게 이제 더 이제 영향력이 크다면은 음. 그런 음, 논리가 이제 뒤집힐 수 있는 거고, 뭐 또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호 음. 같은 것들도 이렇게 꼭 음,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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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음.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거를 뭔가 증명한 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쭉쭉쭉쭉 이 급수가 계속돼서 이 급수의 값이 원래 함수의 적분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근사된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항이 갈수록 그 오차가 어떤 유계로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럼 그냥 웬만하면 작아지겠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더 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뭔가 그 약간 되게 어, 엄청 근처를 이제 근사하려고 하면은 음, 어 이게 첫 번째 것만 이제 봐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음, 이제 그 약간 그래프 모양 같은 게 좀 이제 좀 괴랄하다면은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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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수가 높아져야지 이 다항식으로 그 근사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멀리 있는 거일수록 음, 얘를 잘 근사해내려면은 좀 이런 다항식 차수를 더 그러니까 늘릴 필요가 있다 음. 하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게 좀 고민이었는데 이게 음, 뭔가 찾다 보니까 근사 반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음, 네. 아, 근사 반경? 수렴 반경. 수면 반경. 컨버전스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하게 들었던 의문이 음, 이게 우리가 지금 0.5, 0에서 0.5까지 범위 내에서 이거를 근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B의 범위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근사한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대충 계속 적분해서 아니 미분해서 하다 보면 이 모양이랑 비슷해지겠거니라고 하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음, 우리가 어떤 다항식의 형태로 이거를 근사할 수 있는 게 맞냐라고 음, 했을 때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를 어떤 다항식의 형태로 근사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이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A에서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 안에 들어가야 이제 이 다항식의 합으로 이거를 근사할 수 있는 거다 정도로 그냥 그 관련된 자료들을 대강 이해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아예 개형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근사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저도 헷갈리긴 음,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근데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분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그게 되게 미소한 영역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일 거잖아요.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에 개형을 근사할 수 있는 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약간 테일러 전개 가능한 함수면은 이제 다항식들의 무한 합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음, 음, 예. 근데 그 테일러 전개가 가능한 함수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매끄러운 함수 정도로만 그냥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또 음,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매끄러운 함수,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음, 거는 테일러 전개로 이제 쓰여도 그게 원래 함수랑 같지가 않다더라. 그런 그 약간 특이점 음, 같은 음, 음, 데서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최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그래프 자체가 되게 괴랄하게 있는 것도 이게 그 약간 테일러 전개 가능한 약간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서도 이제 테일러 전개 가능한 함수라면은 이제 다항식으로 이제 무한합으로 근사해낼 수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슷한 점에 그 약간 프리게 시리즈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뭐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뭐 이런 걸 이 무한 합으로 그냥 모든 함수를 뭐 다 뭐랄까 해낼 수 있다. 약간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음, 면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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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이 6-1의 그 B번을 실제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본 분이 계실까요? 혹시? 저는 그냥 요거를 그냥 이거 음, 하나만 풀었어요. 아, 아, 그러면 이거에 그 뭐야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음, 항별로 적분하듯이 음, 그러면 그냥 대강 이 정도 값일 것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 정도의 그 정도. 논리 흐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 최승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렇게 이 항이 가장 그 오차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음, 하는 거를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음, 음, 모르겠어요. 음.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오차를 구해라. 그러면은 진짜 최승희 선생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음, 멀리 음, 있는 거를 진짜 만약에 우리가 근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뒤에 것까지 우리가 계속 차수를 높여서 우리가 이걸 전개를 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땐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두 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음.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긴 음, 한데, 음, 이게 뭐 0에서 100까지야. 라고 음, 하면 이걸 그 미분을 계속해가지고 이걸 근사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게 1부터 100까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부터 0부터 뭐 0.00001까지야. 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범위에서 음, 그래프가 미쳐 날뛴다. 라고 하면 음, 그러면 미분을 계속했을 때 이런 것도 근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거든요.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 항만으로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약간 물음표가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확실히 이게 지수함수라서 음, 그 스펙토리얼 그 항이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뭔가 좀 지배적으로 보여서 최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스펙토리얼의 이제 x 사제곱 그 항을 계산하면 거의 약간 오차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음, 혹시 그러면 저는 이제 B번을 사실 있는지 모르고 빼놓고 음, 풀었거든요. 그래서 음, 음, 거의 그러면 오차가 거의 비슷하게 계산이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해본 바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어, 0. 몇이었지? 그러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 그 세 번째 항까지 계산한 거가 0.64844가 음, 나오고 그 이 뭐냐 뭐야 이 실제 이의 x승을 예, 한 게 0.64872 그래서 음, 한 0.000x 음, 정도의 오차라고 보면 되는데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의 음, 오차 근데 이제 이 4차 항을 적분했을 때의 값이
0.00026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강 그냥 0. 그 소수점 네 번째짜리 수 정도의 오차다. 그러면 음, 뭐 끄덕끄덕 할 만하다 정도로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렇게 접근해서 생각을 아예 할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지금 저는 하나 지금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연지수 함수 형태가 아닌 뭔가 또 다른 형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푸는 게 약간 좀 제한적이다? 한계가 음,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아마도. 요 문제에 한해서 요게 이렇게 푸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다른 네. 형태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음. 혹시 또 뭐, 6-1번 관련해서 또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어, 네, 어, 일단 어. 지수 함수는, 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아, 네. 익스포넨셜 x는 사실, 어, 함수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어, x가 0일 때, 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라는 함수만 놓고 봤을 때, 음, x가 0일 때만 정확한 함수 값이 1인 걸 알아요. 그죠? 네, 네. 음, 음. 그 다음에, x 값이 ln3? x 자리에 그러니까 ln3이라는 음, 실수를 집어넣으면 3이라는 값이란 거 정확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알려진, 네, 음, 알려진.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보면 저는 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아는 무리수가 몇 개 안 된다라는 음,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 그 앞선 문제하고 이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음, 제가 지난주 내내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무리수가 생각보다 많네. 음, 굉장히 많네. 그러면 알고 있는 거 끽해봐야 뭐 대충 유명한 거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음, 파이, 음, 그 다음에 뭐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7 막 이런 무리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사실 걔네들을 수직선 위에다가 찍는 거는 사실 이제 컴퍼스를 가지고 와서 다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대각선,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만든 다음에 컴퍼스로 내려서 찍으면 뭐 그 자리가 그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 그런 숫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존재성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학교 교육 과정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실제 존재하는 수임을 보일 때 1 곱하기 1의 정사각형의 대각선 이렇게 쭉 그은 다음에 컴파스로 대각선 길이만큼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루트 2가 거기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음, 근데 저는 거기에 상당한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어,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컴퍼스를 갖고 와서 그 대각선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이만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실은. 음, 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음, 오차가 있겠지. 음, 그리고 똑같은 30cm 자를 가지고 와서 눈금을 0에 딱 맞춰가지고, 음, 눈금을 딱 대면, 그게 끝에 가서 30이라는 숫자까지 딱 일치하냐 그러면,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분명하게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상적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숫자이고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리수라기보다는
사실은 측정되어진 유리수에 가까운 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음, 접근을 해보면 0부터 0.5까지 익스포넨셜 x와 x축 사이에 둘러 있는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사실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 넓이는 분명히 우리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익스포넨셜 0.5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수치가 나와야 해요. 음, 근데 익스포넨셜 0.5라는 숫자도 사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음, 그냥 무리수겠거니 하는 거지.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그 다항함수의 형태로 유한한 다항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용하는 실제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더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앞서 서두에서 약간 좀 도입처럼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 익스포넨셜 0.5에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음, 얼마인지 몰라요. 아니, 물론 이제 뭐 계산해보면 하겠지. 계산해보면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무리수일 거 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n차 다항식을 만들어서 이 n차 다항식을 가지고 넓이를 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 정도 값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음, 제가 이따가 이제 스터디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그 제가 저기 부속물이라고 제가 스레드 네네.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 이제 지오지브라 저 링크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거기 링크에 보시면은 그 익스포넨셜 x하고 사인 함수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아는 y는 1, y는 x, 그다음에 y는 x 제곱 이런 식으로 쭉 0차, 1차, 2차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실제 사인 x와 지수함수와 이게 닮아가는지를 좀 그 시각적으로 음, 해놨거든요. 근데 음, 제가 지금 이거 값을 그러면 선생님들 방금 대화에서 이 오차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또는 음, 이게 오차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실 때 음,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니터에 찍혀진 저 점들은 어마어마하게 자릿수가 긴 소수일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 유한소수라고. 음,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저렇게 곡선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을 어마어마하게 긴 자리만큼 소수점을 만들어서 그 소수점으로 그림을 그리니 저렇게 곡선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냐. 음, 사실 지금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까 전에 이제 사실 정확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조금 그거 한 것은 포인트는 일단 그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앞에 X는 0에서라는 말도 저는 사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X는 음, 0에서. 음, X는 0에서. 어, 그리고 아까 또 최승규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수렴 반경이라는 것도 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수렴 반경을 벗어나면 이게 근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그 접선만 그려봐도 수렴 반경을 벗어나면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음, 사실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첨부해드린 도구를 가지고 한번 관찰해 음, 보시면 차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그 그래프가 비슷한 그래프의 그 구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실제로.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그 점의 위치만 정해져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급수의 형태만 구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무리수에 가장 가까운 값, 측정 가능한 인정할 음, 수 있는 오차 범주 안에 가장 비슷한 값을 유리수처럼 우리가 꺼낼 수 있지 않겠냐. 사실 그게 더 이 계산의 목적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음, 실제로 선생님들이 A번에서 음, 구하신 3차항까지 이용해서 근사하시오 해서 나온 결과값이 가만있어 봐. 얼마가 나오던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아, 네. 시-
이게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이거 저기 3차원까지 해보니까 0.6484375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익스포넨셜 0.5 마이너스 1도 한 요 정도 값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학적인 환경, 그러니까 어떤 막 그 뭐 해석학적인 순수 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값을 정확히 이해하고 써먹기 위한 값으로는 0.6484375도 괜찮은 값이구나. 음, 익스포넨셜 0.5제곱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값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음,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죠. 물론 엊그저께 보니까 그 누가 그 0.00001 차이만 나도 뭐 저 우주 나가가지고 뭘 하면은 막 오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인간이 계산을 못하니까 이제 음, 컴퓨터한테 계산을 맡겨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리수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음,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이 오차의 추정 음,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한 그 정도 이제 좀 생각을 음,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차 추정하실 때 아까 정미경 선생님께서 익스포넨셜 뭐 제곱 그다음에 뭐 x의 4제곱 나누기 4팩토리얼 이거 가지고 아, 오차 네네.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그 라그랑주 나머지항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실제로 여기에는 그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네. 그 이론이 쓰여 있어서 네네. 어, 이 부분은 평균값 정리를 조금 음미를 하고 음, X자리에 0.5를 대입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게 내가 알 바냐. 약간 그런 느낌의 식인 거를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음, 경우는 좀 그런 어떤 그 무리수, 우리가 음, 실제로 알고 있는 무리수가 많지 않고 실제로 그 무리수가 얼마인지 계산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음, 이런 식으로 테일러 방식을 이용하면 그 무리수를 유리수처럼 다룰 수 있는 음, 어떤 근거가 생긴다. 뭐 정확하진 음, 않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오차처럼 그런 정도로는 무리수를 다룰 수 있겠구나. 약간 좀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잠시 제가 메모를 하느라고 약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럼 6-1번의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6-2번을 넘어갈까요? 음, 요거 지울게요. 네. 6-2번은 제가 문제를 혹시 이거 잘못 풀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긴 하는데요. 왜냐면은 A번과 B번을 A번에서 푼 결과랑 B에서 푼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문제상으로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우선 한번 제가 푼 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고, 제가 또 어디가 계산이 틀렸는지, 아니면 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푼 게 있으면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2는 그 사인 함수 적분 이제 근사를 이제 연습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A번에서 그 사인 x의 x가 0인 점에서의 테일러 곱수를 우리가 전개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테일러 곱수를 이용을 해서 이 적분을 5차항까지 근사하시오. 이러한 문제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sin x를 테일러 곱수로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식을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오차항까지니까 이렇게 팩토리얼 분의 요 식만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일러 곱수로 전개되어진 요 sin x의 그 이 식을 이제 항별적으로 적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의 x제곱 그다음에 분의 x 4분의 예, 어, 120, 5팩토리얼이 120이니까 120분의 x는 120분의 그래서 이렇게 항별로 적분을 한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적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sin x는 테일러 급수를 활용해서 전개된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120분의 254의 dx 그다음에 얘를 이제 앞서 우리가 항별적으로 적분한 그 값들을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120분의 것이 4분의 파이부터 0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디선가 아마 문제를 좀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 2분의 제곱 마이너스 24분의 4분의 파이 플러스 720분의 x는 x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풀었거든요. 이제 여기를 풀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 풀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은 0.25 빼기 두 번째 항이 0.0104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이 0.0001736 대략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져서 얘네를 다 계산을 하면 저는 이제 0.2397774 이렇게 지금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6-2의 A번이 이제 테일러 곱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오차항까지 그 적분을 이제 근사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도출이 되었고요. 2번은 이제, 제가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한 값을 그 실제 값, 아마도 원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그 적분의 결과값과 비교를 해라. 요런 문제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파이, 그 다음에,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네 파이
0.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파이 마이너스 분은 제로, 여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0.29289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서로 두 가지로 계산되어진 결과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어디에서 잘못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딱 눈에 들어오진 않았었지만 아무튼 제가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혹시 그 6-2번 문제 그 선생님들께서 푸시면서 혹시 제가 뭐 잘못 푼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파이 네네. 얼마로 계산하셨어요? 파이요? 네. 저 그냥 계산기, 아, 계산기로? 계산기, 이, 네, 계산기를, 아, 아니, 계산기를 하고, 아, 네, 이거는 제가 잘 네,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거 혹시, 이거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거 아니,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원시함수 구해놓은 게 마이너스 코사인 x시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아니에요, 이거? 예, 여기 마이너스 여기 앞에. 아, 네네네네. 네. 코사인 네네. 4분의 파이, 네, 그때. 아, 네. 예, 그쵸, 그쵸. 아, 코사인, 그래요? 예, 아, 마이너스 코사인, 아, 그쵸. 마이너스 코사인, 네, 맞아. 4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앞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러면 저 아래는 왜 4분의 파이의 제곱으로, 그걸로 계산하시지. 아니, 밑에 거는 다항식으로 계산해 오신 거구나. 아, 네. 아, 위에 예, 거, 예, 예, 이거는, 맞아요, 예, 맞아요. 테일러 급수로 네네네네. 문제를 풀었고, 그 네. 다음에 얘는 이제 원시함수? 원시함수로 이제 문제를 풀었고,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차이가 나니까 어딘가 틀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네, 잠깐 살펴봤는데, 네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써주신 요 각각 항들을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네. 그러니까 저도 계산기를 쓰긴 했는데, 음. 저는 이제 2분의 1, 이 첫 번째 항을 생각해보면, 16분의 파이 제곱, 그 다음에 뭐 24분의 1, 256분의 파이 대제곱,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2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해보니까 6144예요. 6144분의 파이 대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아, 그 정경 선생님께서 이 중간 과정의 계산 어떻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요 각각 항들을 계산한 게 제가 이렇게 계산한 아, 거랑 약간 오차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 중간 과정에. 저 이거 왜 이렇게 풀었죠? 아, 순간, 저 여기서 잘못 푼 거 지금 방금 인지했어요. 여기서 지금. 예, 여기서 잘못 풀었습니다, 여기. 음, 예. 여기를 되게 엉뚱하게 지금 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인지했습니다, 지금.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4분의 파이의 제곱.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저 네네. 이거 왜 네네네. 이렇게 미쳤나 봐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아, 예, 저 여기서 좀 틀렸어요. 명확하게 지금 인지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걸, 네, 여기서 잘못 풀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파일을 얼마로 계산하셨냐고. 아, 저요? 예, 예, 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예. 놀라지 마세요. 저 약간, 이거 진짜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문의 퍼이를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자주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를 사인 4분의 파이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4분의 1. 이렇게. 4분의 예, 1.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음, 지금, 그러니까. 어쩐지 결과가 너무 깔끔하게 여기가 분자가 다 나와서, 오,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문제 풀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생략하신 것 치고는 값 차이가 벌써 지금 0.06씩이나 차이가 나길래,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니고, 소수점 네 번째나 다섯 번째부터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좀 속으로 예, 지금, 저도 삽질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중간 과정을 지워버렸거든요. 예, 틀린 중간 과정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틀린 게 너무 많아갖고. 근데 예, 이게 뭔가 계산기를 맨 마지막에만 쓰자. 그래서 저도 예, 이렇게까지는 만들어 놓자. 예, 예, 라고 해놓고, 그래서 막 이 분모도 그냥 계산해봐.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돌리는데 값이 막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아, 그렇습니다. 예, 약간, 혼자만의 그게 아니다. 이게 마치 맨정신으로 풀었으나 마치 술 한 잔 먹고 푼 것 같이 지금. 예, 예. 여기서 완전 잘못 풀었습니다. 바로 인지했습니다. 여기를 다시 수정을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2번은 이제 요것도 추가 코멘트 뭐 혹시 있으실까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잘못 푼 거 정확하게 잡아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음, 없으면 또 3번으로 쓱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예, 3번은, 로그 함수 적분 근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연 로그를 이제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식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데 4차항까지 적분해서 근사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어, 1에서 자연 로그를 테일러 곱스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그리고 플러스 분의 되는 거고 저희가 이 문제를 4차항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각각의 항들에 대한 적분을 이제 해보면 x는 dx 제곱 분의 제곱 함수를 다음에 dx는 이렇게 항별적으로 적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이제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0.5
x의 dx는 0.5서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x4의 dx 이거를 각각의 항별로 적분한 것들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분의 4분의 0.5부터 0까지 그래서 0.5 1이 0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면 여기서 잘 했겠죠 제가 그냥 요거는 생략을 하고 잠시만요 과정만 먼저 한번 써보면 전체를 0.5의 제곱 2 마이너스 0.5 C 플러스 12 C 마이너스 A20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전부 다 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저 같은 경우 0.1084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문제를 뒤로 넘겨보면 뒤에가 실제 값과 비교를 하고 오차 추정을 위해 다음 항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문제에서 오차 추정을 위해 다음 항의 크기를 계산하시오가 아마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지금 앞서 그 1번 문제에서 그 최승희 선생님이 풀었던 그 방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제 생각에. 그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승리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 아마 이거는 그렇게 풀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6.3의 B를 계산을 해보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원시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대략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0.10819 이렇게 이제 결과가 도출이 돼서 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나 제 나름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해보았고, 이제 요 뒤에 요구되어지는 추가적인 요 문제는 제가 그 문제를 풀던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서 못 풀었는데,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는 한번 저도 이걸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최승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방식대로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선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3번, 6.3 문제 혹시 또
뭐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풀지 못했던 이 부분 혹시 푼 분이 계시면은 그거를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네, 문제는 그 B의 실제값과 비교해라. 그래서 네네네. 이 자연 로그 1 플러스 X의 네. 그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좀 안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음, 음. 이게 그, 뭐야. 그냥 로그 X도 아니고 1 플러스 X? 어떻게 아, 하는 거야? 저도 사실은 요러한 형태로 식이 유도가 된 거는 챗GPT에서 설명이 해줘서 이제 알게 된 거였던 거고요. 음, 요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떻게 요러한 형태로 이게 결국 도함수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음,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약간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찾지를 음, 못했었는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만 요렇게 이게 식을 제시를 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그 자연 로그 이렇게 ln 1 플러스 x 이런 형태로 전 유도가 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이제 문제를 사실 풀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선생님들한테 스터디 시간에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챗GPT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고 했었을 때,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서 이러한 함수 형태를 어떻게 음. 찾을 수 있지? 약간, 예, 그게 저도 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음, 일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고 GPT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예, 대충 해보긴 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X, 뭐 음, DY 이런 것들을 그냥 뭔가 곱셈처럼 쓰는 게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걸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약간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그래요? 과정을 오, 공유를 해보면 제가 지워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 ln 1 플러스 x의 dx인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치환하는 거죠. t로. 그러면 음, t는 1 플러스 x다. t입니다. 그러면 이 dx를 어떻게 둬야 되냐?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x면은 그냥 뭐 dt 해도 되는데 음, 이게 그냥 dt가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 플러스 x니까 원래 함수가. 그래서 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 t니까 음, 근데 이거를 그 x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x에 대한 식이니까 음, 그러면 이게 dx분의 dt는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0이고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잖아요. 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x분의 dt는 1이다. 음. 그래서 dt는 dx다. 라고 하는 마법 같은 아, 이게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음, 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는 fx 여기서 fx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dx 분의 dy라는 거잖아요. 이 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이 dx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진짜
분수처럼 곱셈 하듯이 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x를 t로 치환을 했고 dx를 dt로 치환해버렸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처음 식을 ln 1 플러스 x가 t니까 t고 dx가 dt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적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것도 아리송해요. 이제 여기서 그 그 범위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위끝 아래 끝 그러니까 네. 0, 2분의 1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아, 이게 음 1, 2분의 3 이렇게 바뀌어 1, 2분의 3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x x 이게 근데 보면 여기서 그 0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x의 그 정의역이라고 할까요? 그 범위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똑같이 dx를 갖고 하는 건데 그게 그대로 dt로 치환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변하는 x 축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변함이 없다는 게 네네. 뭔가 그 어떤 X라는 어떤 공간이랑 T라는 어떤 공간의 그 음, 음, 약간 뭐랄까요 눈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스케일 음. 같은 거는 좀 똑같은데 네네. 드러나고 뭐 줄어들고 이런 건 똑같은데 네. 이게 약간 평행 이동된 꼴이니까 음, 여기 그 범위도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있겠네요. 헷갈리네. 이거 그림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x 그려보질 못했네요, 제가. 그러면 뭔가 좀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맨 앞에 원래 있던 식을 한번 네네.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ln 1 플러스 x dx. 네네. 이거를 하면은, 저 적분식을 말로, 저 적분 수행 음, 계산을 말로 해보면, 네.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하는 음, 음, 음. 동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원하는 것은 1 플러스 x를 t라는 문자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x에서 t로 바뀌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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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면 이제 x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 말하는 거지. 나는 0에서 네네. 2분의 1까지 변할 거야. 네네네네. 너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래? 음, 음, 음. 라는 거죠. 왜냐면 그쵸, 그쵸, 선생님께서 그쵸. 취하는 형식이 ln t dt니까. 네네네네. 네. 아, 제가 왜 헷갈렸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그 정적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그 ln 1 플러스 x dx 이거에서 그냥 이제 1 플러스 x를 t로 치환해서 이렇게 하면 ln t dt로 만들 수 있다로 보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시 돌리면서 계산하거든요.
X로 다시 돌리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문제가 안 생겼던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범위를 정해갖고 하려고 하면,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저기 곁다리로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거는 저도 이제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서 같은 실수를 음, 했어서 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적분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시함수를 알고 싶어서 하는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적분이고 정적분이라 그러죠. 음, 근데 지금 우리는 일단 우리 오늘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정적분 문제고 최승희 선생님께서 아마 원시함수를 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누구를 음, 미분하면 ln 1 플러스 x가 나오냐 이게 궁금해서 음, 부정적분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한 가지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적분을 할 때는 치환적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적분이라고 하면 뭐 아래 끝과 위 끝이 정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아래 끝하고 위 끝이 문자로 정해져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음, 상관없기는 한데 그냥 딱 야,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해서 아래 끝, 위 끝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만이니까 10 뽑아가지고. 근데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위 끝, 아래 끝이 없이 그냥 그 원시함수와 피적분함수 사이의 관계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원시함수만 적을 때는 이제 부정적분을 하기도 하는데 음, 부정적분을 할 때는 그래서 치환적분을 잘 안 써요. 음, 네, 왜냐하면 위 끝, 아래 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역이 변한다는 사실을 음, 표현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음, 물론 이제 뭐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진 않는데 그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적분의 구간도 음, 중간에 함수를 끼워 넣기 때문에 그 중간에 건너가는 그 변수가 변하는 구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예, 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부정적분 할 때는 저 치환이라는 말을 좀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지금 부정적분 할 때 그렇군요. 찾아보니까 저거를 어떤 적분해서 그 결과로서 쓸 때는 저렇게 부정적분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네네네. 표기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렇게 쓰기는 하는데 치환 적분을 시도할 경우, 치환을 하게 되면 정의역의 구간이 약간 좀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정적분에서 오히려 좀 나타나기가 딱 수식을 한눈에 어렵다. 볼 때 나타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좀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시면 아까 이제 두 번째 얘기 드리면 최승희 선생님 아까 dt 나누기 dx 해갖고 1 하셨잖아요. 네. 이 말이 조금 그냥 이제 편하게 말하면 x의 변화량 분의 t의 음, 변화량을 측정한 거죠. 그것은 이제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네네네. 분모 d 델타 x가 소구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슨 적분이었죠? 구분구조법이었죠. 구분구조법에서 어떤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n등분해서 리미트 n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저 dx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델타 x 그러니까 그 소구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졌을 때 극한값을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x가 변할 때 t의 변화량이 같다. 그러니까 x의 변화량과 t의 변화량의 비율이 1이다라는 말은 x의 변화량과 t의 변화량이 같다. 음, 음, 그래서 실제로 변수를 t로 변해도 구간의 크기가 안 변하죠. 0부터 2분의 1까지도 크기도 2분의 1이고 2분의 1부터 얼마까지죠? 2분의 2분의 1부터 2분의 1부터 2분의 3부터 잠깐 왜 계산이 안 되냐? 아니야. 1, 아, 1부터 2분의 3? 네네 1부터 2분의 3. 1부터 2분의 3도 구간의 크기가 2분의 음, 1이잖아요. 음, 음.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만일에 미분하셨는데 저값이 2가 나왔다 그러면 방금 t의 구간의 크기가 아마 두 배가 됐을 거예요. 앞에 1이라는 2분의 1, 두 배가 되니까 2분의 1이었으니까 음, 만일에 2였으면 이제 구간의 크기가 1로 나타나겠죠. t로 음, 바꾸면. 음,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dy dx가 f 프라임 x인데
이거 막 음, dx 이렇게 양변에 곱해도 괜찮냐 음. 하셨는데 이게 그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그 평소에 구했던 그 접선의 기울기 네. 예, 개념의 극한값이어서 실제로 둘 다 비율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음, 양변에다가 그렇게 극한값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dx를 곱한다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그러면은 방금 선생님이 가져줬던 의문이 좀 자연스럽게 비례식 정도로 해결이 되는, 약간 어차피 조금, 비율이니까. 네네네. 비율의 극한값이어서 비율의 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다. 음, 그거를 이제 라이프니츠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개념화 시켜가지고 지금 사실 미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 써가면서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정적분에서는 치환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아니요.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음, 않고, 음, 다만, 치환을 하면 네, X라는 변수의 움직임을 T라는 변수의 움직임으로 바꿔줘야 할 텐데,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아래끝 위끝이 없으면 음, 뭔가 지금 T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앞에 음, 표현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음, 좀 혼돈할 여지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원시의 함수와 피적분 함수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네, 그냥 문자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제 계산해 보셨겠지만 ln 1 플러스 x를 부정적분 하나, ln 음, t를 부정적분 하나 형태는 똑같을 거예요. 네네. 실제로 계산 아까 저 올려놓은 거 봤는데 계산은 똑같이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실제로 똑같이 나오는데 엄연히 말하면 지금 두 함수는 사실 평행이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음, 예, 예. 평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같은 원시 함수를 갖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앞에 이제 의도를 포함하지 않은 채로 음,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좀, 혼론이 있을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예, 예. 아, 우리 입장에서는, 어, 어, 이 부정적분을 할 때,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할 때 치환을 수행하게 되면 엄밀히 음, 말하면 정의역이 바뀌는 관계이므로 그쵸. 약간 우리는 조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음, 보더라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문헌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부정적분 할 때 치환적분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기론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음, 표현해 놓은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풀이를 쭉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분으로 보고 그냥 그, 이 형태로 계산을 쭉 한 다음에, 이제 고배미분 그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ln t dt가 t의 ln t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t를 x 플러스 1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이거 다 x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예요. x 플러스 1 dx dt도 dx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정적분을 구했으니까 이 ln x 플러스 1 dx에 여기다가 우리 구하려고 했던 그 범위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했으니 여기서 0, 0.5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보니까 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제가 풀이를 한 방식이 그냥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어떤 논리적인 맹점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네네,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처음에 t를 x 플러스 1로 치환을 했으니까 그걸 돌려놓으면 원래 함수의 그 원시 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적분식을 구할 수가 있어. 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범위 정해주면 원래 함수의 정적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멍이 생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약간 퉁치는 것 일단, 같은 느낌이 들긴 해서. 예, 진짜 손 들어지는 거야? 손 들어진다. 되게 신기하다. 아,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하면 손이 들어져요? 예. 그 밑에 보니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안 뜨는데? 되는데. 네. 아무튼. 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네. 방금 전에 최승희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일단 음. 첫 번째 거는요, 그 부정적분 형태를 쓰셨잖아요. 인테그랄 네네. ln t dt는 t 곱하기 ln t 마이너스 t. 네네. 이렇게 쓰셨는데, 뒤에다가 꼭 적분상수 c를 꼭 써주십시오. 아, 네. 네. 플러스 c 쓰시고, 가로 열고, 단, c는 적분상수. 음.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 좀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적분상수 C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피적분함수면은 지금 어느 위치에 써져 있는 게 피적분함수인지 아시죠? 네. 인테그랄하고 dt 사이에 써져 있는 게 피적분함수예요. 적분을 음, 당하니까 피적분함수. 그 음, 다음에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에 써진 함수가 이제 원시함수. 음, 음. 응. 그래서 음, 미적분화 기본 정리에 의하면 원시함수를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 피적분함수가 나온다는 음,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피적분함수의 부정적분은 원시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런 예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 미분한 함수가 유일한가? 음.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함수가 유일한가? 음. 그러면은 전자는 유일하게 나오는데 후자는 유일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미분하면 1 나오고요. x 플러스 2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하고 다르죠. 그런데 미분하면 도함수가 1이 나오죠. 둘 다. 음. 하지만 그거를 적분하면 1이라는 것을 부정적분을 하면 x 플러스 1로 쓸 거야, x 플러스 2로 쓸 거야. 음, 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끝 아래끝이 결정이 되면 아무 네. 문제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 원시함수 중에 어차피 상수가 붙는다고 해도 내가 그 함수를 선택하면 위끝 아래끝 대입해서 빼는 순간 상수항이 사라지니까. 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근거를 대는데 어쨌든 음. 부정적분은 원시함수, 피적분함수의 원시함수를 그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원시함수라는 말은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구하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가급적이면 붙여주는 게 책 안 잡힌다. 네, 책 안 음. 잡힌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만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께서 저렇게 하셨는데 ln x제곱 플러스 1을 한번 부정적분 해볼까요? 인테그랄 ln 1 플러스 x제곱 dx. 1 플러스 x 제곱 네, dx. dx. 네네. 네. 이거 혹시 원시함수 구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한 대로 하면 저기다가 그러면 맞다라고 하면 1 음. 플러스 x제곱 곱하기 ln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그죠? 근데 지금 딱 숫자만 봐도 딱 안 되죠. 네. 그쵸? 왜냐면 오른쪽에다가 그거 똑같이 써놓고 미분하시면 아마 ln 1 플러스 x제곱 미분하실 때 2x가 붙어야 된다는 걸 빨리 눈치채실 수 음. 있을 거예요. 네. 달라지죠. 네. 그래서 최승민 선생님 계산하실 때 됐던 이유가 음. 지금 x에 관한 함수가 t와의 관계에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음, 동일한 결과가 나오신 음. 거예요. 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음, 만일에 1차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가 들어올 경우 그냥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잘 안 될 거다. 네. 음, 네. 음. 둘 다 여기서, 1차, 네. 네, 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t라고 두고, 음, 음. 그러면 이제 dx분의 dt가, 어, EX가 되죠. 2x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음, d, t는 2x분의 dx가 되니까, 네. 그러면 dt, ln t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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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얘를 뭔가 그, dx, 이제 표현 자체를 이제 하신다고 하면 네네. 지금 아까 전에 EX도 마음껏 하셨고, 그리고 네. X 값이 이제 0을 포함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또 가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 EX를 반대편으로 넘기시면 EX분의 1 DT는 DX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LNT 뒤에 EX분의 1 DT라고 적으시고, 네네. EX분의 1 DT라고 dx분의 1 적으시고, 네. dt. 근데 이제 T에 관한 함수로 적어야 되니까 X 자리에 이제 T의 함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X제곱은 T-1로 바꾸시고, x제곱은 t 마이너스, 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1로 바꾸시고, 예, 예, 이게 예. 이렇게 복잡해지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엑셀에 집어넣고 하면은 이제 사실 근데 이 식 자체가 음, 지금 t 값이 그러면 또 1보다 커야 되죠. 지금 음, 루트 안에 음, t-1이 또 양수 0보다 커야 되니까. 음, 0보다 크거나 음, 같아야 음,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는 말 못 하겠어요. 음,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음. 예, 약간 네네네네. 네, 그런 이해했습니다. 트릭이어서 예, 예. 이게 직관적으로 풀리는, 그냥 이렇게 수월하게 풀리는 이유가 1차식으로 음.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다. 음. 음, 네. 해보니까 약간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만일에 그 음. 이쁘게 접근이 되는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 저 인테그럴 LL 1 플러스 x의 제곱 dx 이렇게 써놓은 식에 네. 그 ln 앞에다가 ex를 곱해주시면 음. ln하고 인테그럴 기호 사이에 그 ex가 곱해져 있으면 네. ex dx를 바로 dt로 치환할 수가 있죠. 아. 그런 경우에는 또 음, 적분이 돼요. 그냥 이쁘게. 음, 예, 예. 그게 바로 그 최승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 이걸 보고 이제 부분적분이라고 하는데 네. T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고 그 앞에 곱해진 게 그 함수의 미분 형태. 그러니까 P적분 네네네. 함수가 F 프라임 곱하기 F 형태일 때, 음, 음, 예, 그게 이제 부분적분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적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f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하면은 f 프라임 x dx는 dt로 바로 치환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 바로 이제 원시 함수를 찾기가 쉬워지죠. 그렇게 되면 이거 본것 합성 함수의 같은데. 도함수여 가지고. 예. 그러면 이 얘를 이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그, 뭐야, EX를 곱해주고, 뭐, EX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그 ln 1 플러스 x의 제곱 앞에 ex가 곱해져 있는 피적분 함수이면 적분이 쉽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적에 음,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뭔가가 네네네. 덩어리가 더 있으면 적분이 더 예쁘게 될 여지가 있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질문이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6-3번 같이 이렇게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잠시만요. 얘를 올려야겠다. 움직여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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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움직이지? 움직여라. 아. 그러면은 이런 형태에서 어 원시 함수? 원래 함수를 만약에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한번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 과정을. 네, 과정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올 것 번째. 같다. 네, 네, 첫 번째는 공식을 네. 외우면 됩니다. 공식이 있어요? 네, 로그 함수는 공식이 있어요. 음, 네, 아, 로그 함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이 그 공식을 하나 발견을 하신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그 로그 안에 1차식이면, 일차식 예, 음, 1차식이면은 최승희 선생님 방법이 다 먹어요. 다 먹어. 아, 네, 총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 일단 이거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f 프라임 dx는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지금 손이 지금 네네네. 그냥, 잠시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화면을 좀 틀까요? 네네네. 아, 그럴까요? 제가 자, 취약한 거 아시죠?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내가 화면 공유를 하고, 어, 고급 에어플레이 공유. 이게 사실 뭐 어렵지는 않고요. 어, 혹시 화면 나오죠, 선생님?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요거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구나. 요거 그럼 여기다가 노트를 넣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지식이 합의가 돼야 되니까 일단 합의하실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적분상수 C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음, 괜찮죠? 이거 네, 동의하시나요? 네. 요즘은 동의를 잘 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F를 이렇게 해서 미분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호를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적분,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우리 앞에 미분법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의 미분이 뭐냐? 라고 하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거죠. 네. 음, 어, 야, 곱셈하면서 미분을 못하고 있어, 내가. 참. 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프라임으로 이렇게 그냥 쓸게요. 어차피 딱 두 개만 할 거니까. 그죠? 네, 네, 이제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이건 앞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음, 혹시 이해되셨어요? 지금 뭘 지금, 혹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을 했다가 다시 적분으로 돌리면 되는데, 미분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올릴 때는 적분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 그 말씀 아까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적분 상수를 그냥 떼놓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똑같은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F 곱하기 G를 부정적분을 하겠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적분하겠어라는 얘기죠. 얘를 갖다가 적분하겠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음, 미분했을 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서로 같으니까 음, 이게 어떻게 이게 적분을 하면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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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 대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적분 실제로 이 fx하고 gx의 이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이것의 미분이 이 표현이었으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fx 곱하기 gx가 나와야 돼요. 맞죠? 네네. 그렇죠? 지금 적분 상수는 그냥 좀 접어뒀어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네,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쓸 때는 이제 뭐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f 프라임 g dx 그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fg 프라임 dx 이렇게. 음, 음, 이거 사실 진짜 이거 야매로 가르쳐 야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매로. 이게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유도가 됐냐면 미분으로부터 그렇게 유도가 됐다는 주장이에요. 네. 이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아, 제가 뭘 말을 잘못했든지 지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지금 사기치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럴 f 프라임 g의 dx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g 프라임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음, 혹시 되셨을까요? 그러면 자 이거를 방금 우리 그냥 지금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걸로 네. ln x dx 적분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앞에 곱해져 있는 1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쵸? 자, 봅시다. 자, ln x가 미분이 쉬워요. 1이 미분이 쉬워요. 일이 쉽죠. 1. 아, 1이 쉽죠? 아, 1이 쉬우면 안 되는데. 아, 1이 쉬우면 안 되는데. 아, 1이 쉬우면 안 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아, 이거, LNX 그거 더 하면 안 되는데. 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오케이. 자, 이게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저기 뭐야, 저기, 우리 흔한 말로 그 약을 좀 파는 강사들이 하는 음, 얘기가 로다 3G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G 함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F 함수예요. 어, 예, 약간 음,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답이 잘 나오니까 공식처럼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 사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되게 올바르지 않은데, 어쨌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1 곱하기 ln x dx라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타겟이죠. 타겟을 입력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f 프라임이고 g니까 이거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이 앞에는 x가 붙고 뒤에는 gx가 그대로 오니까 ln x 붙고 이렇게 된 다음에 f가 f 프라임의 적분이잖아요. 네. f가 f 프라임의 적분이어서 여기다가는 요 1의 적분을 적는 거지. 이렇게. 음, 어, 그리고 요거 g 프라임은 g의 도함수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면 x분의 1 dx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 음, 이게 이제 부분 적분 방법이에요. 부분 적분 방법.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로다 3지 얘기했지만 이 피적분 함수 들어가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함수가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의 어떤 두 덩어리에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제공되어 있을 때 이제 이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풀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로그 함수 적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그 저기 뭐야 저 이과생들 우리 이과생들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이제 외우고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교육과정상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그 함수에 여기에 누가 항상 오냐면 거의 1차만 와요. 만일에 2차가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적분이 이쁘게 치환 적분이 이쁘게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냥 적분을 예쁘게 잘 되게. 근데 실제로 공학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안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테일러 다항식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테일러 다항식에서 n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ln에 1 플러스 x의 이렇게 적어놓고 테일러 다항식 뭐지? 혹시 이거 직접 구해보시는 과정 다 하셨죠? 그 앞에 다른 문제들 다 이거 어떻게 찾는지 앞에 하, 건 해봤는데 얘는 안 예, 예, 해봤어요. 예. 이건 안 해보셨죠? 네, 이건 안 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뭘 하면 미분을 하면 선생님 1 플러스 x분의 1 나오죠. 음, 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로그 함수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니까 이렇게. 네네. 물론 여기는 선생님 지금 이겁니다.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실은.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닌가요, 선생님? 아, 어, 그잖아요. 음, 음,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x임. 네. 어,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그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은 음 1부터 갈까요? 그냥 1부터 갈게요. 1부터 가면은 얘를 어 아니다. 0부터 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사실 x의 0제곱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어지지 않던가요? 네. 맞죠? 네. 이렇게 적어지면 동의하십니까? 이거 이제 이거 사실 이거를 앞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안 하긴 했는데 등비수열 AN이 A의 원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 형태일 때 썸메이션 A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여기 n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R분의 A 제로거든요. 이렇게. 음, 이거 뭐, 어차피 뒤에 네, 가서 또 할 거예요. 예, 어차피 또 네네.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비수열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썸메이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얘를 갖다가 영항부터 차근차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 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자, 방금 전에 여기서 미분했죠? 네. 미분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적분. 적분? 네,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 그냥 부정적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식이 그대로 나오죠. 음, 음, 어, 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분을 계속 올리셔도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그 어, 무리수 그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실 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음, 정확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어떤 값의 계산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음, 있어가지고 계산이 음, 목적이라고 한다면 혹시 뭐 이 공식 몰라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미분 아, 한번 했다가 적분 한번 했다가 다시 음, 적분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으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음,
이런 식으로 급수를 전개해가지고 테일러식을 이용할 경우에 적분은 반드시 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음, 음. 예, 예, 예.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예,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네, 뭐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이 다들 귀찮으시면 사실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처리하시면은 가장 음. 깔끔합니다. 네. 미분을 해서 급수 그 미분의 그 급수 분사 형태를 구하고 거기 다시 적분해 버리면 된다. 네네네. 음. 그것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면이 공유가 끝난지 모르고 제가 코 푸는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혹시 또 3번 문제 관련해서 또 뭐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풀어보신 거세요? 요거 3-B의 오차 추정을 위해 다음 항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저는 그냥 그 1번 풀듯이 아, 매워 풀듯이. 아까 1번 풀듯이. 네, 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풀 때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추가적으로 뭐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신 거죠? 6-3번 문제는. 저는 어, 어. 그걸 안 풀었네요. 어떤 거요? 그 오차 추정을 안 했네요. 아, 이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네. 플러스 5분의 x 5승이 될 것 같은데 음, 모르잖아요. 이게 음,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음. 그래서 안 푼 건 아닌데 이제 네. 보니까 넘어갔네요.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푸는데 지금 약간 지금 한 4분? 11시까지 저희 원래 하는 건데 한 4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4번 문제랑 5번 문제를 뭐 다음 주에 이어서 넘겨서 문제를 푸시는 게 나으실지, 어, 저는 우선 5번 문제는 지금 풀지를 않은 상태고요. 6-4번 문제는 A까지는 풀었습니다. 근데 B는 가우시안 적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서 우선 6-4의 B 문제는 아직 안 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놔둔 상태입니다. 러시안 함수가 이게 그 어, 얘가 약간 진 형태로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어떤 형태 쓸 수 없어요? 닫힌 형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아, 승이 우리가 그 어떤 연속 함수의 합성처럼 약간 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이게 4번 문제가 fx는 2to the 마이너스 x 제곱인데 네. 이게 그거거든요. 그 전기분포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조금만 여기서 이제 바꾸면 좀 스케일 해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은 이게 딱 그게 나오거든요. 음, 어, 음, 근데 이제 fx 이거의 적분을 이렇게 그 부정적분을 부정적분 어, 네, 부정적분을 같은 형태로 못 쓰는데 이제 그걸 이제 뭐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하는 그런 그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어, 예. 어, 하여튼, 예. 저는 일단 GPT 보고 일단 그랬습니다. 음, 결국 이걸 가우시안 적분이라는 걸 또 알아야 어쨌든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6-4의 B.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6-4하고 혹시 6-4하고 6-5는 그러면 다음 주에 넘겨서 그냥 같이 풀까요? 네, 같이 좋습니다. 풀고 저희가 이제 이걸 다 풀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연습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오늘 디스코드에 그 채널 지기님께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기억에 무슨 문제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만약에 문제를 또 올려주시면 그 새로 올려주신 문제를 좀 풀어서 다음 주에 만나서 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물리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뭐 있으실까요? 건의사항, 기타 등등등. 네. 3초 동안 별 말씀 없으시니까. 아무 건의사항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차의 그 스터디를 그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